1장. 파동의 침묵 왜 감세율을 이해해야 하는가? 사라지는 진동 속에 숨은 우주의 정보. 물리학은 오래도록 반복되는 질문을 품고 있었다. 왜 어떤 파동은 멀리 퍼지고 어떤 파동은 금세 사라질까? 바람이 일으킨 물결은 해안에 부딪히며 잔잔히 흩어지고 바이올린 줄의 떨림은 공기를 타고 점차 사라진다. 이 모든 현상에는 하나의 공통된 개념이 숨어 있다. 감세 댐핑. 파동이 잦아드는 속도, 흔들림이 멈추는 리듬. 처음에는 이 감세라는 것이 단지 에너지 손실의 문제로 여겨졌다. 마찰이 에너지를 빼앗아가고 그 에너지는 열로 바뀌며 흔적 없이 사라진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물리학자들은 이 사라짐이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건 마치 어떤 정보를 다른 차원으로 넘기는 과정 같았다. 그 흔들림은 어디론가 전해지고 있었다. 이야기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의 이론 물리학자들은 대칭이 깨질 때 생기는 특별한 파동에 주목하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골드스톤 모드였다. 예를 들어 자석이 일정한 방향으로 정렬될 때 그 균형이 살짝 흔들릴 수 있다. 그 작은 흔들림이 바로 골드스톤 모드다. 이 파동은 에너지가 거의 필요하지 않으며 시스템이 대칭을 살짝 잃었을 때 생긴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이상적으로만 작동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는 대칭이 완전히 깨지지 않고 약간만 손상된다. 그럴 땐 진짜 골드스톤 모드 대신 조금 무거운 흉내쟁이, 즉 수도 골드스톤 모드가 나타난다. 그들은 여전히 낮은 에너지로 진동하지만 아주 느리게 사라지기 시작한다. 마치 마지막 불씨처럼 사라지기 직전의 몸짓을 이어간다. 그리고 이 사라짐의 속도 감쇄율이 바로 이 영상의 출발점이다. 그 감쇄율은 단순한 기술적 수치가 아니다. 그건 우주가 특정 조건에서 어떤 정보를 얼마나 오래 보존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물질이 임계점 크리티컬 포인트 근처에 있을 때, 예컨대 물이 끓기 직전이거나 자석이 자기력을 잃기 직전일 때, 모든 파동과 진동은 매우 민감해진다. 그때의 수도 골드스톤 모드는 거의 멈출 듯 흔들리는 그 어떤 예민한 악기보다도 섬세한 진동을 만들어낸다. 이런 시스템에서 감쇄율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단지 실험 장치를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건 자연이 정보를 잃어버리는 방식 또는 정보를 유지하려 애쓰는 방식을 이해하는 도구다. 정보는 단지 컴퓨터의 메모리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파동의 진폭에도 전자의 스핀에도 심지어 사라지는 진동의 끝자락에도 깃들어 있다. 하지만 놀랍게도 최근까지도 우리는 감쇄율이 정확히 어떤 법칙을 따르는지 잘 몰랐다. 오직 평균적인 계산만이 존재했고 대부분은 단순히 감쇄율은 질량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믿음을 따랐다. 이는 마치 파동이 사라지는 속도는 그 무게에 따라 정해진다는 식의 직관이었다. 그러나 임계점 근처에서 이 법칙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곳에서는 고전적인 공식들이 작동하지 않는다. 우리는 새로운 설명이 필요했다. 이 영상은 바로 그 설명을 찾는 여정이다. 감쇄율이 단지 에너지 소모가 아니라 정보의 재배열, 얽힘의 해체, 그리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정보 흐름의 불균형이라는 사실을 밝혀내는 이야기다. 우리는 앞으로 감쇄율이라는 단어 안에 숨겨진 파동의 윤리학, 시간의 물리학, 그리고 정보의 우주론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이다. 왜 파동은 사라지는가? 그리고 그 사라짐은 과연 끝일까? 아니면 다른 차원으로 옮겨가는 시작일까? 그 모든 질문의 실마리는 고요 속에서 점점 작아지는 하나의 파동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2장. 임계점의 과학 물질이 변할 때 생기는 법칙. 상전이의 문턱에서 벌어지는 보편성과 비밀들. 뜨거운 여름날 냉장고에서 꺼낸 투명한 얼음 조각이 잔 안에서 조용히 녹고 있다. 처음에는 단단하고 차가운 결정이던 그것이 시간이 지나자 물이 되어 잔 속을 움직인다. 이 단순한 장면 속에서 우리는 자연이 준비한 가장 정교한 연극, 상전 2페이지 트랜지션의 마지막 막을 보고 있다. 물질이 상태를 바꾼다는 건 단순히 모양이나 성질이 달라진다는 뜻이 아니다. 그 안에 숨어 있는 질서의 법칙, 대칭의 형태, 그리고 미세한 상호작용의 방식까지 완전히 다른 세계로 넘어간다는 말이다.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혹은 자석에서 무자성체로, 때로는 질서가 무너지고 때로는 새로운 질서가 태어난다. 그 전환이 일어나는 바로 그 경계점. 온도계로 본다면 어떤 특정한가? 그곳이 바로 임계점 크리티컬 포인트이다. 임계점은 단지 변화가 시작되는 지점이 아니다. 그건 자연의 논리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자리다. 임계점 근처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은 마치 예술작품 같다. 모든 물질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계에서는 놀랍게도 서로 다른 물질이 똑같은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성악가가 한 명의 지휘자에 의해 같은 음악을 연주하듯이. 이 현상을 우리는 보편성 유니버셀러티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물이 끓는 순간이나 철이 자성을 잃는 순간이나 그 경계에서의 물리적 법칙은 수학적으로 동일한 형태를 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건 임계점 근처에서는 미세한 원자의 종류보다
그들이 어떻게 모여 움직이느냐, 즉 집단적 상호작용이 모든 것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이런 집단적 움직임은 파동처럼, 스핀처럼, 혹은 밀도나 에너지처럼 표현된다. 그리고 그 속도, 강도, 퍼짐의 방식은 모두 인계지수 크리티컬 엑스포넌트라는 숫자로 나타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상 차원 에타다. 이것은 시스템이 얼마나 요동치며 응답하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다시 말해, 한 번의 흔들림이 얼마나 멀리 퍼지고 얼마나 강하게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량화한다. 그런데 자연은 이 흔들림을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크기에서 다르게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에타가 필요하다. 하나는 공간의 요동을 나타내는 에타, 다른 하나는 시간의 변화를 나타내는 에타 t. 이 두 수치는 보통은 같을 것 같지만 놀랍게도 임계점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 그 차이를 우리는 델타 에타는 에타 t 마이너스 에타라고 부른다. 이 작은 차이가 바로 이 장 챕터의 중심 주제 중 하나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부분의 물리 이론을 평형 상태에서 세워왔다. 모든 게 안정되고 열이 고르게 퍼지고 파동이 잔잔해지는 세계. 하지만 현실은 항상 움직이고 흔들리고 미세하게 요동친다. 특히 임계점 근처에서는 그런 비평형난 이퀄리브리엄 현상이 본격적으로 드러난다. 파동은 방향을 잃고 진동은 길을 바꾸며 우리는 그 속에서 새로운 물리학의 문을 마주한다. 비평형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더 이상 동일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정보가 이동하는 속도, 에너지가 감쇄하는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질서가 유지되려는 방식이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그 모든 변화는 얽힘과 엔트로피, 즉 정보의 구조와 흐름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이 장의 마지막 문장은 질문으로 끝나야 한다.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의 물리학이 설명하지 못한 이 미묘한 차이, 델타 에타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파동 하나의 흔들림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 우주가 정보를 다루는 방식, 그리고 그 정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라지고 다시 태어나는지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이다. 임계점이란 단지 물질이 변하는 자리가 아니라 질서와 혼돈, 에너지와 정보, 그리고 물리학과 철학이 만나는 교차로인 것이다. 3장. 실시간으로 본 감세의 새로운 이론의 등장. 시간 위에서 춤추는 파동과 그것을 따라잡는 새로운 수학. 실험실에서 하나의 시스템을 바라본다. 모니터 위에서 수많은 점들이 진동하며 나타났다 사라지고 다시 나타난다. 그것은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며 동시에 하나의 정보 흐름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단지 무엇이 있는가가 아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사라지는가, 즉 어떻게 감쇄댐핑하는가를 알고 싶다. 시간이 중요한 문제다. 지금까지의 물리학은 대부분 평형 상태를 다루었다. 오래 기다려서 시스템이 가라앉고 모든 에너지가 분산되고 고요해진 다음의 상태. 그곳에서 우리는 편리한 수학과 예쁜 해석을 썼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현실은 끊임없이 변하고 움직이고 요동치고 있다. 이제는 실시간 릴타임으로 사라지는 것들을 직접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쓰는 수학의 눈도 달라져야 한다. 이곳에서 등판하는 것이 바로 슈빙거 켈디시 형식, 즉 실시간 경로 적분 공식이다. 이 방식은 말 그대로 시간을 두 번 본다. 한 번은 앞을 향해 가고 다른 한 번은 뒤를 돌아본다. 왜냐하면 어떤 정보는 사라질 때 앞을 향해 흐르고 어떤 흔적은 되감기면서만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중의 시간 궤적 위에서 감세의 흔적을 추적한다. 이 실시간 기술은 단순한 계산 도구가 아니다. 그건 소멸을 기록하는 방식, 다시 말해 정보가 사라지는 과정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파동이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 어떤 조건에서 천천히 감쇄되는지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복잡한 실시간 경로에는 또 하나의 힘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펑크셔널 리노르말리제이션 그룹 FRG라는 개념이다. 이 기법은 마치 현미경을 계속 바꿔가며 시스템을 다양한 크기에서 들여다보는 것과 같다. 우리는 처음에는 전체 흐름을 보다가 점점 더 작은 규모의 요동과 상호작용까지 추적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미시적인 변수가 거시적인 법칙으로 나타나는 순간을 포착할 수 있다. 이 두 개의 도구 실시간 경로 적분과 FRG를 결합하면 우리는 지금까지는 단지 에너지 손실로만 보이던 감쇄율의 이면에서 정보의 흐름, 얽힘의 재조직, 그리고 대칭성의 붕괴 같은 본질적인 변화들을 추적할 수 있게 된다. 이제 다시 실험실로 돌아오자. 우리는 이 두 가지 이론적 도구를 들고 오엔 모형이라 불리는 특별한 시스템을 분석하기 시작한다. 이 모형은 입자물리학, 통계물리학, 응집물질 물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등장하는 공통 언어와 같다. 자석이든 파이메손이든 스핀 유체든 그 안의 질서정연한 파동은 결국 같은 수학으로 설명된다. 이 모형에서 우리는 슈도 골드스톤 모드를 추적하고 그들이 어떻게 감쇄하는지를 시간 위에서 관찰한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한다. 기존의 단순한 관계 감쇄율은 질량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임계점 근처에서는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 감쇄율은 단순히 에너지가 줄어드는 속도가 아니다. 그건 시공간 속에서 정보가 빠져나가는 방식을 반영한다. 그리고 이 빠져나가는 속도는 시간과 공간에서 다르게 작용한다. 우리는 이 미묘한 차이를 델타 에타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그 안에 숨어 있는 깊은 의미를 곧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장은 말하자면 기존의 이론이 놓쳤던 진짜 시간의 움직임을 붙잡기 위한 도입부다. 파동은 사라지되 그 사라짐은 물리학의 공백이 아니다. 그건 정보가 다시 배열되고 세계가 새로운 질서를 준비하는 신호다. 감쇄를 실시간으로 본다는 것은 우주가 변화하는 순간을 직접 목격하는 일이 된다. 그리고 이 새로운 눈은 우리로 하여금 정보와 얽힘, 엔트로피의 물리학으로 향하게 만든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라진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쩌면 가장 오래 남는 흔적일지도 모른다는 것처럼. 4장. 델타에타, 감춰진 정보의 흔적. 시간과 공간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진동할 때 수면 위에 던진 돌 하나, 작은 파동이 중심에서부터 퍼져나간다. 원을 그리며 점점 잦아들고 결국 고요해진다. 이 단순한 장면 안에는 수많은 물리 법칙이 숨어 있다. 그 중 하나는 바로 파동의 감쇄, 즉 흔들림이 사라지는 방식이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파동을 위해서 본 모습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본다면 전혀 다른 질문이 떠오른다. 공간에서는 어떻게 퍼지고 시간에서는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가?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정말로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는 걸까? 우리는 지금까지의 물리학에서 공간과 시간은 거의 대등한 존재였다. 특히 상대성 이론 이후로는 시간과 공간이 하나의 직물처럼 얽혀 있다는 설명에 익숙해졌다. 하지만 임계점, 그리고 그 임계점을 통과하는 수도 골드스톤 모드에서는 이 친숙한 관계가 이상하게 느슨해진다. 똑같은 질량과 조건을 갖춘 파동인데도 공간에서는 멀리 퍼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훨씬 더 빨리 사라진다. 혹은 그 반대, 이 미묘한 비대칭을 나타내는 물리량이 바로 델타 에타이다. 델타 에타는 두 개의 이상 차원, 즉 시간 방향의 이상 차원 에타티와 공간 방향의 이상 차원 에타의 차이를 뜻한다. 단지 숫자 하나의 차이 같지만 그 안에는 자연히 시간과 공간을 다르게 다루기 시작한 증거가 숨어 있다. 기존의 평균장 이론에서는 이 둘은 같았다. 델타 에타는 0, 즉 시간과 공간이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 상태. 그건 마치 모든 파동이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감쇄하며 모든 정보가 똑같은 속도로 사라진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세워진 물리학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완벽하지 않다. 실험이 정밀해지고 계산이 정교해지면서 우리는 델타 에타가 0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이 차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우선 그것은 단순히 파동의 퍼짐이 다르다는 뜻이 아니다. 델타 에타가 0이 아니라는 것은 자연히 정보를 시간 방향으로 읽는 방식과 공간 방향으로 읽는 방식이 다르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감쇄율은 단지 에너지 손실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 손실의 방향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놀라운 결론에 도달한다. 델타 에타가 0이 아니라는 발견은 기존 물리학이 보지 못한 새로운 정보 구조의 존재를 암시한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계산의 오류나 모델의 한계가 아니라 자연히 우리에게 더 정밀한 물리학, 즉 정보 중심의 물리학으로 나아가라고 요구하는 신호일지 모른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델타 에타는 평균장이 아닌 실시간 이론에서만 드러난다는 사실이다. 평형 상태에서는 그 미묘한 흔들림이 평균값 속에 가려져 있었고 오직 비평형, 즉 시스템이 요동치는 지금 이 순간을 직접 추적할 수 있는 수학만이 그 차이를 보여줄 수 있었다. 이는 마치 무대 위에서 연극이 끝난 뒤 배우들이 퇴장할 때 남기는 발소리를 관객 중 단 한 사람만이 들을 수 있었던 것과도 같다. 델타 에타는 바로 그 소리 없는 증언이다. 자연이 얼마나 복잡하게 정보를 조율하고 있는지, 시간과 공간이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물리적 흔적을 지워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조용한 이정표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델타 에타의 흔적을 쫓아 다음 영상에서 완전히 다른 눈으로 감쇄율을 바라볼 것이다. 에너지 중심에서 정보 중심으로, 질량에서 얽힘으로, 감쇄에서 엔트로피 흐름의 재배열로. 델타 에타는 그저 하나의 수치가 아니다. 그건 물리학의 새로운 챕터로 이어지는 표식이자 방향표다. 이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려 한다. 그 끝에는 아마도 정보로 짜인 우주의 구조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될 것이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도 부탁드린다. 토트샘의 사이언스 캐치로부터